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어디를 가든 너는 이방인이야 라는 시선을 받는 느낌. 어느 나라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피아.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었지만 그녀 자신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 영어가 더 익숙했습니다. 집에서는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으며 설날을 보냈지만 학교에서는 햄버거를 먹고 청바지를 입으며 할로윈을 즐겼어요. 겉으로 보면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았지만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커다란 물음표가 떠다녔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소피아, 너는 중국에서 왔어? 라며 묻곤 했어요. 아니, 나 한국인이야. 라고 대답하면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미국인이잖아 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면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현지 친척들은 넌 외국인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의 서툰 한국어를 지적했고 심지어 한국에서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그녀를 외국인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소피아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 넌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엔 그녀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이면 한국말 잘해야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미국인 아냐? 너는 도대체 어디 소속이야? 그녀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진짜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적인 것들을 멀리하려고 했어요. 도시락에 김치를 싸가는 걸 꺼렸고 한국어를 쓰는 걸 피했고 심지어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날 밤 소피아는 어머니가 한 말을 곱씹으며 잠들었습니다. 넌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 말이 가슴 한쪽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는 거실에서 어머니가 정리해둔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주산 조수한 주판과 태권도 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피아가 묻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주산이야. 그리고 이 띠는 내가 어릴 때 태권도 수업을 들을 때 썼던 거야. 소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잠깐 태권도를 배운 기억이 있었지만 주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어머니는 소피아에게 주산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수리 감각이 뛰어나서 옛날부터 주산을 많이 사용했어. 그리고 태권도는 한국의 정신이 담긴 무술이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이걸 다시 배워보는 건 어떨까? 소피아는 망설였어요. 주산? 태권도? 그건 너무 한국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태권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태권도 선수들은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권도 영상을 보고 난 소피아는 한동안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상 속 태권도 선수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한 기압을 내지르며 발차기를 하고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과거 태권도를 배웠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태권도 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운동하던 순간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나는 것은 어색한 하얀 도복을 입고 줄 맞춰 서 있던 장면뿐이었어요. 내가 과연 다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을까? 그때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이걸 다시 배워보는 건 어떨까?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주산을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구슬들이 달그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묘하게 기분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주산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역사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뿌리와 연결된 무언가일지도 몰라.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인터넷에서 근처 태권도장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주산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지도 검색해 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여졌지만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소피아는 낡은 태권도 도장에서 다시 하얀 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익숙한 푸른 매트가 깔려 있었고 도장 한쪽에는 예의
인내 극기라고 적힌 커다란 글씨가 걸려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서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 관장이 다가와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소피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 순간 소피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소피아는 태권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그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이미 색깔 있는 띠를 두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녀는 하얀 띠를 맨 자신의 허리를 내려다보며 살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태권도 수업이 시작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차기를 연습하면서 기합을 지르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관장이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첫날인데도 아주 잘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수련입니다. 계속하면 분명 큰 변화를 느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소피아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주산을 배우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도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한독적인 것을 배워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산을 배우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집중력과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숫자가 구슬처럼 손끝에서 움직이고 계산이 머릿속에서 정리될 때마다 희열을 느꼈어요. 주산 선생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주산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구슬을 움직이며 계산하는 암산법, 즉 이미지 주산을 익히면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이 강화되지요. 소피아는 점점 빠르게 계산을 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한국과 연결된 무언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태권도와 주산을 배우면서 소피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국적인 것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태권도 배운다며? 보여줘 라고 할 때면 가볍게 품새를 보여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수학 수업 중 선생님이 갑자기 퀴즈를 냈어요. 자, 378x 24를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사람?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 낑낑대고 있었죠. 그런데 소피아는 주산에서 배운 이미지 주산 기법을 떠올리며 빠르게 답을 냈어요. 9072입니다. 순간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소피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계산했죠?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산을 배웠거든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주산을 많이 썼어요.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소피아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과거에는 한국적인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 소피아는 점점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자신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며 강인한 정신과 몸을 길렀고 주산 덕분에 집중력과 계산력이 향상되었어요. 친구들도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독적인 것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소피아는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균형을 잡았어요. 그때 상대팀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와, 소피아, 태권도 배운다더니 이제 싸움도 잘하겠네. 우리랑 싸우면 안 되겠다. 순간 몇몇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며칠 뒤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친구들과 걸어가던 중 한 명이 소피아를 보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소피아, 너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가라데도 할 줄 알지? 그 말에 소피아는 순간 당황했어요. 가라데가 아니라 태권도야. 가라데는 일본 거고 태권도는 한국 거야.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그냥 웃으며 넘어갔죠. 소피아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노력해서 배우고 있는 태권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이 사건 이후로 소피아는 점점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힘차게 기합을 넣던 자신감도 사라졌고 주산을 배울 때의 집중력도 흐트러졌어요.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나를 한국인으로도 미국인으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다시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친구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던 중
소피아가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오, 김밥이다. 한 친구가 말하며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스시 아니야? 소피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김밥은 한국 음식이고 스시는 일본 음식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별 생각 없이 다시 말을 던졌어요. 그래도 비슷하잖아.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비슷한 나라 아니야? 그 순간 소피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쉽게 넘겨버린다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야, 완전히 다르다고. 한국이랑 일본을 똑같다고 말하는 건 틀린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소피아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라며 중얼거렸어요. 소피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격하게 반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어색하게 변해버렸고 친구들은 어쩐지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내가 이 문화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점점 자신이 태권도를 배우고 주산을 배우고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또다시 정체성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친구들이 악의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소피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태권도와 가라데, 김밥과 스시 한국과 일본을 똑같이 여기는 태도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렸죠. 소피아는 스마트폰을 열어 태권도 사범님과 찍은 사진, 그리고 주산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것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태권도장에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늘 활기차게 기합을 넣던 그녀였지만 이날은 몸이 무겁고 동작도 어색했어요. 관장님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무슨 일 있어요?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관장님, 가끔은 제가 뭘 위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가라데랑 다 똑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밥도 그냥 스시랑 같다고 하고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데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장님은 소피아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소피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는지야. 소피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태권도를 배우는 거잖아. 내 뿌리를 알고 싶고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럼 계속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나가면 돼. 그 말을 듣고 난 후 소피아는 비로소 자신이 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반응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배우고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관장님의 말을 곱씹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걸 배우는 거야. 그 단순한 사실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발표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발표하는 행사였는데 소피아의 친구인 엠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너도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해 볼래?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피아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태권도랑 주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발표회 당일 소피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주산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주산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이걸 사용해서 암산을 훈련했어요.
덕분에 저는 숫자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즉석에서 빠른 암산을 보여주었고 친구들은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도복을 갖춰 입고 무대에 선 그녀는 강한 기압과 함께 품새를 선보였어요. 마치 그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겪었던 혼란과 고민을 발차기 하나하나에 담아내는 것 같았죠. 마지막 동작을 마친 순간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소피아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소피아, 태권도 진짜 멋있었어. 주산이 그렇게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리고 예전에 태권도와 가라데를 헷갈렸던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피아, 미안해. 예전에 내가 태권도랑 가라데를 헷갈렸었잖아. 내 발표를 보고 나니까 태권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날 이후 소피아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알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적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나는 한국인의 피를 가진 미국인이야.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